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0년도 5월달 ITQ 액세스 최신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은 테이블 1 이용하셔서 PC 관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쿼리를 완성하시오 입니다. 자, 보시면은 PC 관리 테이블에 이런 장르라든가 경과 기간이라든가 점유율 이런 부분들의 필드를 추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쿼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있는 테이블에서 일부 필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쿼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만들기 하실 때는 위쪽 메뉴 중에서 만들기 찍어 주시고요. 만들 수 있는 항목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그리고 매크로 및 코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쿼리, 쿼리를 만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지요. 자, 그 중에서도 디자인을 눌러서 테이블은 PC 관리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두 번 톡톡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쿼리 창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닫기 해주시고요. 자, 밑에 하단 쪽에 SW 코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PC 번호 일단 다 두 번 톡톡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일도 필요하고 사용 시간, 사용 자수,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지고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모든 필드를 다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르라든가 경과 기간을 만드셔갖고 자기 자리 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미리 한번 볼까요? 테이블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자, 지난 시간에 테이블 작성하신 내용들이 다 보일 것이고, 다시금 디자인 넘어왔습니다. 자, 보는 방식은 상단 위쪽에서 보기 형식을 이렇게 눌러주셨다가 이렇게 눌러주셨다가 하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 자, 이 부분 끝에다가 여기 장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장르를 만드실 때 여기다 직접 수식을 쓰셔도 좋지만은 밑에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작성이 있고 확대 축소 해서 확대 좀 눌러주셔가지고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글씨를 좀 많이 키워갖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밑에 메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장르라고 이렇게 썼고요. 자, 이 부분을 이 메모장 부분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장르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하겠다. 자, 이렇게 땡땡이를 한번 딱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필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지금 스와치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와치 함수는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바뀌니까 소문자를 일단 쓰겠습니다. 스와치. 자, 이 함수 구문을 보시면은 여기다가 식 1번 쓰시고 값 1번 넣어주시고 또 두 번째 식 넣어주시고 두 번째 값 넣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W 코드, 그쵸? 코드 첫 번째 글자가 P이면 그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낼 수 있는 함수가 바로 lef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밑에 쪽에다가 보여드리면은 이 부분에다가 left, L-E-F-T 레프트 쓰셔가지고, 자, 필드 이름을 표시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제 필드 이름을 표시하실 때는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필드명, 필드 이름을 딱 넣어주시고 컴마 하셔야 되겠죠. 왼쪽에서 하나만 뽑아라.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필드 주어진 SW 코드라는 필드에서 왼쪽에 하나만 값을 뽑아 가지고 그 값이 P이면, 첫 글자가 P이면, 그렇기 때문에 자, 뭐뭐이면 는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뽑은 값이 P이면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P는 대문자 P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대문자 P를 넣어주셔야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엑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문자는 보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땡땡이를 2개 넣었죠. 그런데 액세스에서는 한
한 개만 넣어주신다는 거, 하나짜리.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P면 뭐라고 찍어주겠다? 자, RPG라고 찍겠다. RPG라고 찍겠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짜리 땡땡이를 넣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하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 일단 자, 엔터 때리셔갖고 다음 여기다가 또 이제 작업을 두 번째 걸 작성하셔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일단 하나만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그 다음 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이면 자, 여기서 필드명이 누구다? 자, SW 코드라는 필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만 뽑아서 그 값이 P이면 RPG 쓰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칸에다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 칸에다가 붙여 가지고 확인 한번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표시 보여주게끔 하고 난 다음에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찍어 가지고 오, 잘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 P, 여기도 P 해서 이 P자가 보이는 부분들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PPP 해갖고 이 부분이 P이면 거기가 RPG가 정확히 들어갔어요. 잘 됐죠? 그럼 나머지 이제 완성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금 디자인 보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잘 됐으니까 이제 요거 그대로 복사를 떠야 되겠죠? 요거 그대로 복사를 떠서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여기도 컴마를 찍긴 찍어야 되죠. 이어서 계속 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에다가 자, 화면이 좁은 관계로다가 여기다가 또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T이면 여기가 이제 P가 아니고 T면 해서 이번에 T를 한번 넣어 주시고요. T면 RTS 여기가 TS 해서 TS로 바뀝니다. 이렇게 RTS로 바뀌고 또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으신 거 있지요. 자, 그거 갖다 그대로 붙여 주시고요. 붙여 주시고 여기가 P가 아니고 이번에는 F이면 자, F이면은 여기도 FPS 해서 FPS 해서 정확히 들어가야 될 값들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도 컴마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컴마 자, 빼먹으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식값 그리고 식하고 여기 값이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가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를 떠 가지고 다시 한번 갖다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 와서 Shift F2번입니다. 단축키 확대 축소 단축키 자, 그대로 갖다 붙여 가지고요. 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잘 보이는지 가서 보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잘 나왔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요번에 보시면은 앞에가 자, P는 아까 확인했고요. T는 두 개가 T였었군요. 했을 때는 RTS 좋아요. 앞에가 F인 애들은 F 그렇죠. PS 잘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보기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요거 있죠. 이 장르 콕 찍으셔가지고 자, 아래쪽 자, 오셔서 자기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어디쯤까지 가야 되느냐 자, 꾹 누르셔서 앞쪽으로 계속해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리까지 옮겨왔어요. 자, 과연 잘 됐을까요? 가서 확인 한번 또 해볼게요. 자리까지 잘 잡았는지 네, 장르까지 잘 왔지요. 자, 두 번째까지 잘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 것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요번에는 경과 기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기간이면은 자, 요 부분이에요. 자, 설치일로부터 2020년도 5월 24일까지 자, 개월 수를 표시를 해주시는데 함수를 보니까 데이트 디퍼런스 해서 데이트하고서 지금 함수가 섞였군요. 날짜는 날짜인데 데이트는 날짜 함수고 뒤에는 차이를 구하는 거죠. 표시 개월 차이를. 자, 그러면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자, 맨 끝에 쪽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F 2번 키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확대 축소 화면에다가 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자, 여기다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경과 기간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쪽으로 와서, 자, 경과 기간 필드명, 경과 기간 필드명. 자, 이렇게 필드명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사용하는 함수는 데이트. 자, 날짜하고 관련된 함수란 뜻이겠습니다. 데이트 하고서 diff 해서요. 자, 차이를 구하는 함수다. 날짜, 간격 같은 거 구하실 때 많이 쓰는 함수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는 보통 이제 간격이라고도 하고 형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문을 보시면 간격 써주시고 날짜, 자, 써주시고 날짜 두 번째 해서 날짜 두 번째 날짜를 써주셔서 첫 번째 날짜와 두 번째 날짜, 이 간격, 즉 차이를 구한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그대로 복사를 떠서 자, 아래쪽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개월수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개월수. 여기서 개월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개월수는요, m이 되겠습니다. months, 즉 달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고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m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m. 자, m을 쓰시면 연도를 구하실 수, 여기서는 월을 구할 수가 있죠. 월의 개수를. 그리고 y를 넣으시면은 연도, d를 넣으시면 일자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땡땡이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땡땡이를 잘 넣어주셔야 되고, 자, 날짜 첫 번째 날짜가 지금 보시면 설치일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기준되는 날짜가요, 필드명. 항상 필드명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대괄호 요걸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설치를 쓰시면 안 되고 설치일이라고 하는 필드명을 참고하시고 뒤에다가 여기다가 언제까지 2020년도 날짜 형식으로 쓰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날짜 형식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땡 하고서 뒤에도 땡 하고서 이걸 넣어주셔야지 설치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5월 24일까지의 개월수, m이니까 개월수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갖다가 자,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가셔가지고요. 자, 어떻습니까? 경과 기간이 나왔어요. 순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지금 2 나오고 0 나오고 값이 틀려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정렬이라는 걸 통해서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렬까지 하시면은 오름차순 정렬 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확인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자, 요것도 꾹 눌러가지고 자기 자리 설치일 옆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꼭 눌러서 설치일 옆자리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점유율을 하겠습니다. 점유율. 자,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총 사용시간 분에 대해서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용시간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이. 자, 분에 대한 각 PC 번호. 자, 이 PC 번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PC는 예를 들자면 자, 6371 자, 분을 사용했고 자, 두 번째 PC는 18509 이 분을 사용했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전체 중에 사용시간 이 분이 여기 1번 PC가 몇 지금 현재 보시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렇게 소수 한 자리까지 율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율,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자, 릴수 정리까지 하셔야 되겠고 자, 라운드 함수를 지금 넣으셔야 되겠고 형식을 보니까 밑에 백분율 형식을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 이런 식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소수 한 자리니까 뭐 10.1% 이런 식으로까지 표시를 해주셔야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자, 오셔가지고 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 이렇게 문제 번호도 써가지고요. 자, 3번에서 자,
자, 일단 전체적으로 dsum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사용하는 함수인지를 보고 가야 되겠죠. 자, 그 전에 구문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점유율이라고 하는 이 필드를 만들 거다. 필드명, 이런 것들을 필드명으로 보시고요. 필드를 만드는데 이 필드명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 내가, 즉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용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사용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용시간 가로가 들어가 있는 이 분 있잖아요. 이 필드, 자, 나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누기. 왜냐면 비율을 구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6371이라고 하는 내 값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이 만약에 이 전체 값은 아직 안 더해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뭐 20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20만으로 나눠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20만으로 나누시면은 어떤 소수점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값이 나온 거 앞에다가 자릿수 정리를 하는 거예요.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 그렇게 하고 뒤쪽에 보시면 자릿수를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전체 합이 되는 거죠. 사용시간, 이건 전체 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각 자신의 값이 되겠죠. 자신의 각각 값, 각자의 값이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이 전체 합을 구하는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이 부분에 바로 dsum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에 dsum이. 그럼 dsum도 함수니까 구문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sum의 구문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엑셀에서 dsum 하면은요, 표, 지금 보시면 엑셀은 아니잖아요. 표열조 이렇게 쓰는 함수였지 않습니까? dsum 구문이. 엑셀에서는. 그렇지만 XS에서는 이 표와 열이 바뀌어요. 표와 열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열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 이렇게 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유식하게 XS에서는 도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PC 관리라고 하는 테이블명이 되겠죠. 테이블. 자, 테이블명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요거 가지고 하나씩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은 관계로 조금 당겨 갖고 왔어요. 굳이 3번도 자, 여기다가 3번을 써서 자, 표시를 달아주고, 자, 그렇다면은 또 다시 한번 자, 복사를 했고요. 자,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보시다시피 뭐다? PC 관리가 되겠죠. PC 관리.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쓰실 때는 땡땡이만 처리하시면 돼요. 땡땡이로. 여기서 PC 관리라고 하는 테이블. PC 관리라고 하는 테이블.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이거 이해되시죠? PC 관리. 자, 이 부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오셔가지고 또 이거를 또 그대로 또 복사를 한번 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이 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뭐냐? 조건이 지금 PC, 여기 지금 보시면 번호예요. PC 번호. 여기 이름이 PC 번호를 제가 잘 보니까 똑같은 이름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만약에 PC 번호가 겹쳐 있었다면은 이 같은 PC 번호면 합쳐가지고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 부분에 PC 번호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PC 번호 라고 하는 필드명을 쓰실 때는 꼭 대괄호를 쓰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대괄호를 넣어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필드명을 참고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필드명은 이렇게 땡땡이를 2개짜리를 넣어주셔야 돼요. 2개짜리. 자, 복잡해지고 있어요.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테이블이라든가 이렇게 필드명을 참고하실 때는 땡땡이를 여기서는 2자리를 넣어주셔야 된다. 2자리를 넣어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열 부분 남았지 않습니까? 열은 여기서 누구 거? 그렇죠? 여기 지금 사용시간 분이 되겠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용시간 분이라고 하는 것도 필드죠. 필드명. 그래서 여기도 사용시간. 그래서 사용시간 여기다가 또 이렇게 분 가로 또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넣고, 자, 이 부분도 여기 땡땡이 지금 넣었어요. 뒷자 붙은 애들은 다 이렇게 땡땡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너무나 길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확인을 위해서 일단 라운드나 이 각자 자신의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지워 볼게요. 자, 왜냐면 이 부분이 제대로 먹히는지를 확인하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나눠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넣고 가서 복사를 해갖고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율, 자, 맞죠? 자, 이 부분에다가 작성 갖다 붙여가지고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나가서, 자, 봤습니다. 나가서 봤을 때,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점유율. 이게 지금 왜 값이 다 같아요?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용시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 전체 얘네들 다 더한 값이 바로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56만, 자, 1163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전체.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6371 나누기. 자, 해갖고 이게 분모가 되는 거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자, 이게 전체적인 합을 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뒷섬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게 있다면은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누구를 보시다시피 여기 금방 보셨던 사용시간 분이라고 하는 사용시간, 자, 분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요 필드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나눠요. 자,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은 이렇게 땡땡이를 2개씩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은 또 잘 됐는지 한번 가서, 자,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가서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해갖고, Shift F2번 눌러서 그대로 갔다가 컨트롤 V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점유율이 굉장히 숫자가 나왔는데 소수점 자릿수가 한도 끝도 없이 나왔어요. 이 사용시간 전체 시간 분의 여기 6371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0.05452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왔는데요. 이 숫자 정리 좀 하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백분율 형식으로 고쳐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백분율 형식으로 한번 가서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속성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성창이 뜨지요. 그 중에 형식을 백분율 눌러주시고, 백분율 눌러서 가보시면은 백분율로 깔끔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소수점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만 보여줄 거니까 한 자리만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라운드 함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라운드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를 지금 백분율로 하시기 전에 여기도 1 넣으시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 숫자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 0. 하나만 제가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자,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썼더니 0.0545296 어쩌고 저쩌고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백분율로 이제 고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겠습니까? 자, 이 값이 아까 보셨다시피, 자, 여기 퍼센테이지로 하시게 되면 곱하기 100이 되다 보니까요. 자, 곱하기 100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바뀔까요? 숫자에 워낙 약해갖고 다시 가서 한번 백분율 그리고 자릿수 부분은 한 자리로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가서 보시면 5.5%가 나와요. 백분율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5.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여기 자릿수 소수점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얘네들은 자, 버려버리시고 이 뒤에 적어도 이 뒤에 있는 이 네 번째 자리,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반올림. 5보다 큰 숫자면은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하려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네 자리가 보여야,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숫자 있죠. 네 번째 자리 숫자가 5보다 크면은 반올림을 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소리는.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자 라운드를 넣으시고요. 라운드를 넣으시고, 자 라운드 함수니까 가로 넣으시고, 뒤에다 컴마 찍어서 이 자릿수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자릿수를 4로 넣어 주셔야 네 번째까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까지 보이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왜 끝에 숫자 4가 붙었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은, 자, 이 퍼센테이지로, 즉 백분율로 처리하시기 전까지 0.0545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 적어도 네 번째 자리까지는 알아야 이 네 번째 자릿수가 5보다 큰 숫자면 반올림해서 이렇게 5.5%로 보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네 번째 숫자 4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라운드라는 함수 말이 없었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해서 정리해서요. 자,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 부분에다가 자, 붙여서 자, 확대 축소 부분에 컨트롤 V 해서 확인하시고요. 잘 됐는지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눈으로 언뜻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뒷자리 부분에서 아마 끝자리가 정리된 애가 몇 개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셨으면은 자, 이 속성은 잠깐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점유율 부분 사용자 수 옆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백분율 형식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용시간 분 있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름차순으로 바꿔주셔야 돼가지고 이 분 부분에 여기 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렬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하고 넣어주셔야 되겠지요. 자, 가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결과물하고 동일하게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했을 때 자, 여기하고 값이 똑같이 나오기를 바래요. 쭉쭉 가서 보니까 와우, 자, 그렇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310 그리고 금방 계산했던 경과 기간, 우리가 지금 집어넣었던 필드가 경과 기간이니까 0, 14, 28 오, 똑같이 나왔어요. 51 그리고 점유율 부분도 퍼센테이지가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잘 됐지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